안녕하세요. 이번 주 월요일 시장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발콘 트레이딩 멘토 에릭입니다. 이번 주 시장 분석에서는 새로운 관심 종목에서 지속 패턴과 반전 패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다뤄보고요. 특히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등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예측 불가능한 뉴스 이벤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돌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무리 완벽한 기술적 분석이나 전략이라도 강력한 트레이드 관리 없이는 계좌를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이번 분석에서는 단순한 진입 타이밍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와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도 함께 짚어보며 시장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여러분이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트레이더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기술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일간 차트를 살펴보죠. 최근 달러 인덱스는 강한 하방 압력을 통해서 직전에 대한 저점을 낮추는 차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종가상에 대한 캔들이 이전에 대한 구조보다 낮은 저점을 형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저번 시나리오에서 언급했던 것 중 하나는 시장이 직전에 대한 저점을 이탈하고 가격에 대한 V자 회복이 진행이 되었을 때 구조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매수에 대한 모멘텀을 형성해주고 시장에 대한 반전이 진행되는 거래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타임프레임을 낮춰서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자, 최근 가격에 대한 급격한 V자 반등에 대한 풀백을 통해서 이전에 대한 지지선이 저항선으로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전에 대한 구조에서 강한 저항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1시간에 대한 타임프레임을 낮춰서 살펴보죠. 네, 시장에 대한 차트를 낮은 타임프레임으로 보니 가격은 두 번에 대한 저점을 확인하고 급격한 매수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이전에 대한 구조에 도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부에 대한 가격 구조는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매도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차트를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요. 시장에 대한 구조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서 깊은 풀백이 있었지만 이전에 대한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캔들을 형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것은 종가상에 대한 캔들이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차트가 매도에 대한 압박이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즉각적인 매수에 대한 플랜을 설정하기보다는 가격이 한 번 더 강한 매수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거나 그 이후에 대한 가격에 대한 풀백에서 단기적 수렴이 진행이 되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구조를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시장에서 내부에 대한 구조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면서 직전에 대한 고점, 하락 추세에 대한 고점을 종가상 캔들로서 상승 돌파하는 구조가 나와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수렴에 대한 이탈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더 많은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여전히 매도에 대한 하방 압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 대한 구조를 더 낮은 타임 프레임으로 살펴보게 되면 최근 내부에 대한 구조에서 시장이 직전에 대한 구조보다 낮은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 가격은 내부 구조에서도 고점이나 저점을 낮추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도에 대한 압력이 지속되면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직전에 대한 저점을 테스트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적극적인 진입 포지션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기보다는 가격 관찰을 통해서 움직임이 어떻게 더 흘러가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매도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과정에서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이탈하지 않고 급격한 매수세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결정을 선택할 수 있나요? 네, 바로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V자에 대한 가격 회복이 나오거나 그 과정에서 수렴에 대한 패턴이 나왔을 때 이때는 다시 한 번 더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점과 저점에 대한 수렴 패턴에 대한 지지 저항선을 체크하고 시장에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내부에 대한 가격 구조를 상승 돌파하는 체인지 오브 캐릭처나 또는 일간 차트에 대한 지지선에 대한 구간을 상승 돌파하며 그것보다 높은 위치에서 가격에 대한 수렴이 있을 때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단기 매수에 대한 플랜의 목표가는 직전에 대한 구조를 설정을 해볼 수 있고요.
시장은 조금 더 확장된 익스펜딩이나 통합 구간에 대한 패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현재 위치에서 하락에 대한 구조가 나왔을 때 시장은 통합 구간에 대한 움직임을 더 크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에 대한 매수 플랜보다는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가격이 패턴을 보여줄 때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고려를 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은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가격이 직전에 대한 구조보다 높은 가격을 다시 한 번 더 형성하거나 그 이후에 대한 가격 풀백에서 수렴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했을 때 이때는 조금 더 공격적인 트레이드 관리 또는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달러 인덱스에 대한 상승 방향의 움직임이 진행되면 유로 달러나 파운드 달러에 대한 메인 통화상에 대한 진입 전략을 설정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유로 달러에 대한 차트를 살펴봅시다. 최근 유로 달러가 강한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서 이전 구조를 상승 돌파한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더 시가보다 낮은 음봉 캔들을 형성했습니다. 타임 프레임을 낮춰서 봅시다. 네, 가격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단기적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오면서 직전에 대한 구조에서 가격에 대한 회복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시간에 대한 차트로 살펴보죠. 자, 시장 구조가 어떻게 됐죠? 네, 단기적인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왔습니다.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왔지만 4시간 차트에 대한 직전 저점 레벨을 크게 이탈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더 4시간 차트에 대한 직전 저점을 확인해 봅시다. 자, 이 구간은 스윙 저점이고요. 우리는 이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방향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되는지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차트에 대한 내부 구조는 어떻습니까? 시장에 대한 내부 구조는 낮아지는 형태에서 급격한 매수에 대한 움직임의 반등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임 프레임에 대한 15분 차트를 볼까요? 최근 15분에 대한 내부 구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가격이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구조적 움직임을 통해서 풀백이 형성되고 이전에 대한 구조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진입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수렴의 움직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렴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상승 이탈이 발생했을 때 매수 방향에 대한 플랜을 유지해 볼 수 있어요. 이때 트렌드 하단에서 만들어지는 매수 캔들에서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고요. 타겟은 직전 고점을 첫 번째 타겟으로 설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트레이드에 대한 관리를 이야기해 봅시다. 자, 시장이 이런 트렌드에 대한 수렴점에서 이탈하지 않고 양봉에 대한 캔들이 진행됐을 때 매수에 대한 플랜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스탑은 짧게 잡습니다. 스탑은 짧게 잡고 상승에 대한 목표는 직전에 대한 고점이나 또는 그 다음 레벨에서 각각에 대한 타겟을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시장에 대한 가격 구조가 트렌드에 대한 저항점을 돌파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때 우리는 포지션에 대해서 더 이상 스탑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때는 스탑로스를 손익분기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트레이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시장은 변동성이 크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것보다는 항상 수익을 지키는 쪽이 또는 원금을 지키는 쪽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은 트렌드에 대한 저항점을 돌파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진입에 대한 포지션을 지키는 거죠. 네, 따라서 스탑은 항상 특정 손익비를 돌파하거나 주요 분기점을 돌파한 시점에서는 손익분기점을 설정을 통해서 더 이상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가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탑로스에 도달하지 않고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고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에 대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움직임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손익분기점을 설정했던 가격 스탑로스를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내부에 대한 가격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 대한 가격에서 구조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구조가 지속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내부에 대한 저점이 상승하는 관점에서 트레일링 스탑로스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실제 이 가격에서 트레일링 스탑로스를 여기에 설정했을 때 자, 가격이 내려왔을 때 트레일링 스탑로스를 도달하지 않고 수렴을 통해서 더 많은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죠. 이때는 수익이 극대화가 될 겁니다. 그러나 가격이 하락해서 트레일링 스탑로스에 도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수익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익을 확정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최대한의 추세를 따라가면서도 안전하게 거래를 종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가격을 최대한 관찰하고 반드시 스탑로스가 있는 거래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손익분기점을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자본 노출은 1% 이상을 노출하는 것은 리스크가 매우 높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거래를 계획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플랜을 볼까요? 자, 그 다음은 파운드 달러에 대한 차트를 살펴봅시다. 자, 파운드 달러는 현재 차트에 있어서 어센딩에 대한 채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렌드 상단에서 시가보다 낮은 음봉에 대한 캔들로서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둘 다 강하게 달린 캔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어센딩 캔들이 반드시 하락으로만 가격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달러가 약세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풀백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했을 때 일시적 변동성을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바로 고점과 고점 연결하는 트렌드 저항에서 가격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시간에 대한 캔들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네, 가격에 대한 갭이 급격하게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죠. 약세 캔들을 감싸는 장악형에 대한 캔들이 강하게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장악형에 대한 캔들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가격에 대한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종가상 캔들의 위치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가져가는 전략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더 낮은 타임 프레임에 대한 가격을 볼까요? 자, 15분에 대한 가격 구조를 보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시장에 대한 캔들의 갭이 여전히 강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 대한 풀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더 낮은 타임 프레임에 대한 가격을 봅시다. 바로 캔들에 대한 가격 패턴에 대해서 접근을 해볼 수 있죠. 가격에 대한 구조적으로 높아지는 시점에서 트렌드 상단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 캔들이 강하게 작동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차트에서는 내부에 대한 가격 구조에 대한 이탈도 없었으며 단지 트렌드 상단에서 매도에 대한 압력이 강하게 작동된 캔들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보통 리스크에 대한 엔트리 설정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스탑로스는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직전에 대한 구조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스탑을 두게 됩니다. 이때 타겟에 대한 목표는 기본적으로 직전에 대한 저점이나 가장 낮았던 저점이 보통 타겟에 대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트렌드에 대한 상단점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 이 리스크에 대한 엔트리 계획을 접근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네, 높은 타임, 특히 우리는 1시간 차트에서에 대한 매도 패턴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매도에 대한 진입을 고려하는 것은 오늘날의 차트 현재 위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움직임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격이 여기서 매도에 대한 압력을 한번 받았고 그렇다는 것은 시장이 다시 한번 더 매도로서 모멘텀이 유지된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가격이 올라가는 쪽으로서 다시 한번 더 풀백을 형성할 것인지 그 2차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타임프레임을 낮춰서 가격을 보죠. 자, 현재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최근 강한 매도에 대한 압력 이후 시장은 급격한 횡보에 대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자, 이 구간에서 시장은 매도에 대한 압력이 더 많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가 있었지만 반대되는 움직임을 통해서 가격이 한 번 더 급격하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자, 이 과정에서 지지와 저항이 뚜렷한 가격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합니다. 자,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상승 돌파, 하락 돌파하며 여러 번 중첩된 레벨을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시장이 단기적인 내부에 대한 구조에서 매도에 대한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현재 위치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통해서 시장의 하락에 대한 방향을 베팅하는 것이 옳은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여러 번 중첩된 레벨에서 가격의 수렴에 대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직전에 대한 구조 레벨은 여전히 높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한 이점이 있는 구간은 시장에 대한 풀백이 발생하거나 그 풀백에서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와서 시장에 대한 수렴에 대한 패턴이 이전 저항받았던 구조를 다시 한 번 더 재평가하는 형태를 봐야 돼요. 자, 이 재평가에 대한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지지선에 이탈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숏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시장에서 우리는 좀 더 많은 패턴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되는지도 지켜볼 수 있어요. 자, 차트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거래로서 이점이 있는 자리는 가격에 대한 직전 구조를 테스트하며 매도에 대한 압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시장은 여러 번 지지나 저항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후에 가격이 2번에 대한 테스트나 3번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서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올 수 있고 이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올 때 우리는 식별 가능한 수렴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렴 패턴에 대해서 지지선이 이탈됐을 때 숏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타겟은 직전 저점을 타겟으로 설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가격에 대한 구조가 그대로 낮아지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입니다. 시장에 대한 구조가 다시 한 번 더 고점이나 저점을 낮추면서 매도에 대한 압력이 강하게 형성되고 그 이후에 대한 가격이 풀백을 통해서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매도에 대한 패턴에서 숏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겁니다. 이때는 낮은 타임 프레임인 가격 5분봉이나 15분에서 매도에 대한 캔들이 형성이 되었을 때 접근할 수 있고요. 두 번에 대한 테스트나 세 번에 대한 테스트를 반드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또한 높은 손익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로서 플랜을 가지는 것은 현재 위치에서는 지지와 저항이 명확히 보이는 구간에서 이 가격보다 낮은 위치에서 수렴이 있었을 때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주 플랜을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키위 달러에 대한 차트도 살펴보죠. 자, 현재 키위 달러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시가보다 낮은 음봉에 대한 캔들로서 가격이 마무리를 했고 동일선상에 대한 여러 번 중첩됐던 저항 레벨보다도 낮게 가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매도에 대한 플랜을 지속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타임 프레임을 낮춰서 보면 현재 1시간에 대한 차트에서 가격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되죠? 네, 이전에 대한 레벨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강한 하방에 대한 압력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가격에 대한 풀백이 있을 때 이전에 대한 구조를 테스트를 했지만 여전히 매도에 대한 압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최근 만들어줬던 저점에 대한 레벨을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타임 프레임을 낮춰서 가격을 봅시다. 자, 이 과정에서는 디센딩에 대한 채널이나 익스펜딩에 대한 구조로서도 가격에 대한 움직임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패턴을 찾는 겁니다. 시장에서 현재 진행 중인 추세가 지속되는 패턴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수렴에 대한 패턴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 수렴에 대한 패턴 끝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스탑은 직전 고점보다 높은 위치에 스탑을 걸고요. 목표는 직전 저점에 첫 번째 타겟을 걸어두게 됩니다. 자, 이때 트레이드에 대한 관리를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해볼 수 있어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직전 구조에 근접하기 전에 시장에서 특정 손익비에 도달하면은 포지션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가격이 수렴에 대한 패턴을 진행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리스크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하락해서 트렌드를 이탈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선택할 수 있죠? 더 이상 스탑로스를 진입했던 가격에서 더 이상 스탑로스를 설정하지 않고 손익분기점을 통해서 수익을 원금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금이 지키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트렌드를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풀백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시장에선 여러 번 가격에 대한 횡보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트렌드가 이탈되면 매도에 대한 압력이 더 지속되는지를 봐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스탑로스에 대한 가격을 손익분기점으로 설정을 하고 수익을 지키면서 추세에 대한 방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에 대한 플랜을 준비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호주 달러에 대한 차트도 볼까요? 자, 현재 호주 달러에 대한 일간 차트를 보면 시가보다 낮은 음봉에 대한 캔들로 가격이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전 구조 거래량이 촉발했던 가격을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낮은 타임 프레임을 봅시다. 네, 역시 강한 하방에 대한 압력이 지속되고 풀백이 발생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타나고 있는 캔들입니다. 이것은 K달러나 호주달러, 파운드달러와 동일한 구조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설명했던 전략과 동일합니다. 매도에 대한 압력 패턴이 더 지속되는지를 지켜볼 수 있어요. 특히 직전에 대한 구조였던 가격이 여러 번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 대한 풀백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통해서 숏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고요. 더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관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임펄스에 대한 구조가 나왔습니다. 가격에 대한 충동적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서 조금 더 형성되고 있는 플랫 패턴이나 하락에 대한 플래그 패턴을 통해서 매도에 대한 압력이 지속되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숏 포지션을 계획할 수 있고요. 트렌드에 대한 이탈 지점에서에 대한 매도 플랜보다는 트렌드 상단에
두 번이나 세 번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도 플랜이 거래에 대한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거래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특히 5분봉이나 15분 차트에서 수렴에 대한 패턴을 기대해 보세요. 이 수렴에 대한 패턴에서 저항을 돌파하지 않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던 수평적 저항 레벨을 돌파하지 않고 매도에 대한 수렴 패턴이 나왔을 때 여기서 올라가는 차트에서 즉각적인 매도 플랜을 들어가는 것이 아닌 음봉에 대한 캔들이 나온 이후에 매도를 접근했을 때 이점이 있고요. 이때 하락에 대한 목표는 직전 저점에 위치했고 앞서 설명했던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트레이드 관리는 트렌드에 대한 지지선이 이탈된 이후 풀백에서 구조적으로 낮아졌을 때 이때 손익분기점을 설정할 수 있다. 스탑로스를 손익분기점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한 주에 대한 플랜을 준비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유로 파운드에 대한 차트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유로 파운드에 대한 일간 차트를 보면 시장에서 거래가 촉발됐던 구간에서 가격에 대한 강한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내부 구조가 여전히 강세에 대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풀백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가격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 4시간에 대한 스윙 구조는 어떻습니까? 네, 매수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깊은 풀백이 있을 때 시장은 좀 더 많은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다시 한 번 더 이전 구조를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1시간에 대한 차트를 볼까요? 네, 이 구간을 보면은 작은 노이즈가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구조가 고점과 저점을 상승 돌파하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고 이 직전에 대한 저점 레벨을 테스트했죠. 그리고 가격은 일시적 횡보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장에 대한 가격은 수렴에 대한 형태로서 진행이 될 수 있고 만일에 트렌드에 대한 움직임이 이 구간에서 더 많은 하락을 보여주지 않고 저항 레벨을 돌파했을 때 시장에서는 일시적 상승에 대한 구조를 더 이어갈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차트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매도에 대한 플랜을 언제 계획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사이클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지 않고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이전 구조에 도달했을 때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장에서는 더 많은 하방 압력을 통해서 4시간에 대한 스윙 저점에서 시장에 대한 횡보를 통해서 유동성을 가져가거나 그 이후에 대한 급격한 매수 회복을 통해서 반전되며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이전에 대한 구조를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고요. 이때 시장에 대해서 이전 구조보다 높은 고점이나 가격을 형성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매도에 대한 압박이 진행되는지 지켜볼 거예요. 자, 이 매도에 대한 압박이 진행되면서 어떤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네, 체인지 오브 캐릭터나 가격에 대한 구조적 반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할 겁니다. 네, 숏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할 거고요. 시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보여주는지를 지켜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트렌드가 이탈되는 시점에서 숏포지션에 대한 플랜과 매도에 대한 목표는 직전 저점에 대한 레벨을 통해서 조금 더 확장된 어떤 익스펜딩에 대한 구조나 이런 플랫 형태에 대한 패턴의 수렴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한 주에 대한 플랜을 준비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차트는 유로엔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네, 유로엔에 대한 가격. 우리가 이제 저번 플랜에서도 자주 언급드렸듯이 시장에 대한 풀백이 발생했을 때 매도에 대한 기회가 발생한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트렌드에 대한 상단에서 가격에 대한 움직임을 관찰했지만 별다른 매도에 대한 캔들은 형성되지 않고 조금 더 많은 상승 움직임을 통해서 이전 구조에 도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전 구조에서 가격은 여러 번 거부를 받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캔들이 매수에 대한 압박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상승 압박이 진행되고 있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트렌드에 대한 상단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차트에서에 대한 매도 플랜이 적합한가라고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가격 구조는 여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거나 또는 혼존 통합 구간에 대한 움직임에서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섣부른 판단을 진행하지 않고요. 현재 진행 중인 모멘텀에 대한 움직임을 기본적으로 따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최근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했지만 다시 한 번 더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것을 더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보면은 가격인 내부에 대한 구조에서 지속적으로 고점이나 저점을 높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풀백이 발생하면서 직전에 대한 저점이나 이전 저점에 대한 가격, 변곡점이나 전환점에 대한 레벨에서 이 체인지 오브 캐릭터에 대한 구간을 형성했지만 트렌드 체인지를 형성하지 않고 또 매수 모멘텀이 나오고 있죠.
시장은 여전히 상방 압력이 강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간 차트나 오랫동안 지지나 저항으로서 형성됐던 트렌드 라인을 돌파한 시점에서는 더 많은 매수 모멘텀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가격이 최근에 V자에 대한 회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더 많은 매수에 대한 상방 압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는 차트를 통해서 수렴에 대한 방향이 여러 번 테스트될 수 있고, 수렴에 대한 방향에서 트렌드에 대한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 레벨까지 추세가 더 빠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트에서에 대한 매도 플랜은 적합하지 않고요.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번에 대한 지지 저항을 테스트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매수 가이드를 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겁니다. 시장이 구조적으로 돌파를 하고 풀백이 발생했을 때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할 거고요. 자, 여기서 체인지 오브 캐릭처가 있고 시장에 대한 풀백이 발생했을 때 스탑을 짧게 잡고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단기 거래 계획을 한번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유로캐디에 대한 차트도 한번 봅시다. 자, 유로캐디에 대한 주간 차트를 보면 시장은 여러 번 중첩된 레벨에서의 가격 저항을 받고 있고, 일간 차트에 대한 구조에서도 최근 가격이 깊은 풀백을 형성했을 때 매도에 대한 압력을 받으면서 시장에 대한 시가보다 낮은 음봉 캔들로 마무리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가격이 왜 저항을 받았을까요? 네, 시장에 대한 구조가 여전히 고점이나 저점을 낮추는 추세에 대한 움직임에서 깊은 풀백을 형성했을 때 트렌드 체인지에 대한 지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임프레임을 낮춰서 4시간에 대한 차트를 보면 시장은 강한 가격에 대한 거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시간 차트에서는 구조적으로 낮아지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에 대한 구조가 상승에 대한 구조에서 전부 다 이탈이 되면서 체인지 오브 캐릭처나 트렌드 체인지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시장에 대한 풀백을 통해서 매도에 대한 압력이 지속되는지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추세에 대한 지속 패턴을 관여해 볼 수 있고, 시장에서 두 번에 대한 트렌드 저항을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는 패턴이 지속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합 구간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그 이후에 대한 가격에서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오면서 어센딩에 대한 채널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패턴 속에 패턴이 나올 수 있고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은 트렌드에 대한 상단의 위치에 있습니다. 네, 이때 직전에 대한 구조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서 매도에 대한 캔들이 형성되었을 때 숏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고, 하락에 대한 목표는 가장 낮았던 레벨에 목표를 둘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드 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시장이 어센딩에 대한 채널을 통해서 트렌드 상단에서 우리가 리스크에 대한 진입 거래 기회를 가져가게 되었을 때 트렌드가 이탈되는 시점에서 시장이 낮아지는 위치가 만들어지면 스탑로스를 손익분기점으로 설정을 해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서 한 주 플랜을 준비해 보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유로오즈에 대한 차트도 한번 볼까요? 네, 유로오즈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니 여전히 시장이 유로캐리와 마찬가지로 매도에 대한 압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구조가 점진적으로 하락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깊은 풀백을 형성하면서 이전에 대한 구조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매도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임프레임을 낮춰서 4시간에 대한 차트를 볼까요? 자, 4시간에 대한 최근 차트는 여전히 스윙 관점에서는 매수에 대한 압력을 보여주고 있고, 일간 차트에서는 높은 풀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진입에 대해서 이점이 있는 구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직전에 대한 저점이 이탈되지 않았을 때는 매수에 대한 플랜이 유리하게 작동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격에 대한 풀백이 발생했을 때 시장에 대한 갭을 채우러 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시장은 높은 타임 프레임, 일간 차트에서는 매도 압력을 받았던 자리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이 하락하며 4시간 차트에 대한 스윙 저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갭을 채우러 가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트렌드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지지선에 대해서 수렴 이탈이 있을 때는 매수에 대한 압력이 더 강하게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고려하지 않고 매수 플랜이 일시적으로 더 나오는지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장에 대해서 타임프레임을 더 낮춰서 지켜봅시다. 자, 최근 가격에 대한 구조가 어떻습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죠. 네, 가격에 대한 구조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시장이 깊은 풀백을 형성하며 내부에 대한 구조를 돌파하는 형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체인지 오브 캐릭터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작은 어센딩에 대한 채널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상승 움직임입니다. 네, 가격이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지를 기대해 보세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격이 풀백이 발생했을 때 이전에 대한 구조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지지를 받으면 더 많은 매수에 대한 압박을 상승 압박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때는 우리가 이제 매수에 대한 플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되는지를 지켜볼 수 있고요. 따라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여러분들이 가져갔을 때 이점이 있는 자리는 또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네, 트렌드에 대한 상단이 돌파되는 지점에 위치해 있고 스탑은 좀 더 짧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타겟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점보다 높은 위치에 우리가 타겟을 설정할 수 있다. 이때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돌파되는 위치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고려했을 때 시장이 구조적으로 고점을 지속적으로 높여주는 위치에서는 항상 스탑로스를 손익분기점까지 설정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주 플랜을 준비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파운드 캐디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죠. 자, 파운드 캐디에 대한 일간 차트를 살펴보면 어떤 움직임을 볼 수 있죠? 먼저 우리는 하나에 대한 세그먼트를 통해서 거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격에 대해서 일간 차트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은 이전에 대한 구조보다 확실히 낮은 가격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게 있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이 이전에 대한 지지 저항에 중첩된 레벨을 테스트했을 때, 즉 도달했을 때 가격은 급격한 가격 회복을 통해서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움직임은 무엇이 있죠? 자, 타임 프레임을 낮춰서 보면은 시장에서는 급격한 상승 움직임 이후에 이 내부에 대한 가격 구조에 대한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시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또 이제 보여주고 있죠? 네, 촘촘한 어센딩에 대한 채널을 가격이 형성을 하면서 거래가 촉발됐던 구간, 많은 거래량이 있었던 구간을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구간에서 가격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시장에서 여기서 강한 가격에 대한 거부가 있었고요. 이때 시장이 수렴을 하게 되죠. 네, 고점에서 작은 수렴이 아닌 긴 수렴을 통해서 매도에 대한 압박이 강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내부에 대한 가격 구조를 볼까요? 자, 시장에 대한 구조가 고점이나 저점을 높이는 추세에서 횡보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고 시장에 대한 상승이 지속되지 못한 상황에서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오면서 이전에 대한 각각에 대한 모든 구조를 이탈하게 됩니다. 체인지 오브 캐릭터나 트렌드 체인지나 여러 가지 변곡점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풀백이 발생하며 이전에 대한 지지 저항점은 저항 레벨로 남게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가격은 한 번 더 저점을 낮췄어요. 이전에 대한 구조보다 훨씬 더 낮은 저점을 형성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시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풀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강력한 가격 풀백이에요. 그러나 가격이 이것을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시장은 이전에 대한 구조를 이탈하자마자 강한 매수 압력을 통해서 깊은 풀백을 보여줬지만 시장에서는 이 깊은 풀백 이후에 수렴을 통해서 더 많은 매수에 대한 압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방에 대한 압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시장은 여전히 매도에 대한 압력이 강하게 작동되기 있기 때문에 매도 플랜에 대한 계획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 프레임을 낮춰서 15분에 대한 차트를 볼까요? 자, 최근에 대한 가격 구조를 보면은 이것은 통합 구간에 대한 움직임에 있어서 좀 더 큰 확장된 패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부에 대한 가격 구조에서 매도에 대한 방향을 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분봉에 대한 차트를 볼까요? 최근 내부에 대한 가격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기적인 매도에 대한 압력이 더 나오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가격이 내리거나 오르는 과정에서 수렴에 대한 방향을 기다리고요.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방에 대한 압력이 지속됐을 때 단기적인 목표는 직전에 대한 저점 레벨을 이탈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풀백이 진행됐을 때 트렌드 상단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어요. 네, 딱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격에 대한 거부를 반드시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매도 가이드가 형성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풀백이 형성돼서 가격에 대한 거부가 나오고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온 이후에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숏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타겟에 대한 목표는 가장 최근에 낮았던 레벨이 첫 번째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면서 한 주 플랜을 준비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캐리엔에 대한 차트도 살펴보죠. 네, 캐리엔에 대한 차트를 일간 차트를 먼저 보게 되면 시장에서는 수렴에 대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수렴에 대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저항선과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지지선을 통해서 가격이 수렴에 대한 형태로서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래 계획은 트렌드에 대한 상단에서 가격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트렌드 상단에 도달했을 때 가격이 반드시 저항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가격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일간 차트는 시가보다 높은 양봉 캔들로 강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기대하는 동일선상에 대한 가격 저항에서 매도 플랜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상승이 확실하게 진행되었을 때 매도에 대한 압력이 강하게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높은 타임프레임에 발생했을 때 의미가 있어요. 특히 이 구간에서 가격에 대한 움직임이 둔화되는 시점에서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차트에 대한 가격의 기울기를 보세요. 네,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죠.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약간의 움직임의 둔화는 있지만 여전히 강한 상방에 대한 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올라갔을 때 매도에 대한 패턴을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매도 압력을 느끼는 것은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둔화되는 움직임을 반드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격에서 패턴에 대한 저항이 식별되는지를 볼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패턴에 대한 움직임이 압박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가격에 대해서 매도에 대한 캔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 시장에서는 트렌드에 대한 저항점에서에 대한 매도 압력이 발생하는지를 반드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매도 압력이 있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시장에서 캔들에 대한 저가를 확인한 이후 약세 캔들을 감싸는 장악형 캔들이나 강한 하방 압력을 통해서 트렌드에 대한 지지선이 이탈되는 움직임이 형성됐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진입 전략에 있어서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단순 패턴뿐만 아니라 가격에 대한 구조가 낮아지거나 또는 트렌드에 대한 상단을 완전히 돌파한 이후에 매도 압력이 나왔을 때 더 큰 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움직임을 반드시 끝까지 좀 관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일에 가격의 트렌드에 대한 상단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에 대한 압력이 아니라 수렴에 대한 형태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최근 가격에 대한 구조를 돌파하면서 수렴이겠죠. 이 구조에서는 시장은 빠르게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다려야 되는 몇 가지에 대한 조건들 중 하나는 시장에 대해서 트렌드 체인지나 체인지 오브 캡처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 매도 압력을 나타내는 매도 캔들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가격이 이 구조를 돌파하고 수렴을 했을 때 시장에 대한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거래가 촉발됐던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빠른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되고 빠른 움직임으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수렴에 대한 움직임으로서 지속이 되면 시장은 트렌드에 대한 구조점을 돌파하면서 수평적 레벨을 형성하고 그 다음 레벨까지 다음 추세에 대한 움직임을 더 지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로서 이점이 있는 자리는 가격이 상승 돌파, 매도 압력, 그 다음에 풀백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 매도 플랜을 계획할 수 있다. 이때 트렌드에 대한 저항이 작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수 및 원자재 시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S&P 시장을 볼까요? 우리가 S&P에 대한 지속된 매수 플랜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점으로부터 시장이 급격한 움직임을 회복한 이후 풀백에서 지속적인 매수에 대한 방향을 통해서 이전 구조에 대한 목표가에 이제 근접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시장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매수 플랜은 여전히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차트에 대한 움직임을 먼저 주간 차트로 살펴봅시다. 네, 시장에 대한 구조가 여전히 상승 구조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주간 차트에서 구조적 고점을 이미 돌파한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가격에 대한 범위를 통해서 시장이 깊은 풀백을 줄 때는 더 많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일간 차트에서는 좀 더 내부적인 가격에 대한 구조를 우리가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가격에 대해서는 스윙 구조에 대한 고점을 상승 돌파하고 가격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부적인 움직임에서 고점이나 저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깊은 풀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거는 내부에 대한 가격 움직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여전히 시장에 대한 내부 구조는 상승에 대한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 4시간 차트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죠? 네, 시장에 대한 구조가 고점에 다다르면서 조금 더 둔화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내부에 대한 구조에서 점진적 고점에 대한 상승 움직임을 통해서 시장이 급격한 매도 압력을 통해서 단기적 하방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몇 가지에 대한 레벨들이 존재합니다. 자, 가격이 고점, 풀백, 고점, 풀백, 다시 한 번 더 고점, 풀백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 가격에 대한 직전 레벨이나 스윙 저점에 대한 단기적 레벨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현재 내부에 대한 구조는 이 고점으로부터 저점과 고점을 낮추는 움직임에 대한 모멘텀을 일시적으로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래로서 이점이 있는 구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매수에 대한 이점은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시장에서 우리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는 자리는 더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거래에 대한 이점이 있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자, 시장에서 먼저 어느 구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 저점과 고점에 대해서 딜링 렌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가격 거래에 대한 범위는 50%보다 낮은 위치에서 거래에 대한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은 이전에 대한 구조에서 한 번에 대한 가격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러 번 이 가격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움직임을 어떤 것에 설정을 할 것인가? 시장에 대한 매수 압력이 강하게 작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시장의 통합 구간으로서 움직임이 지속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구간에서 여러 차례 매수나 매도에 대한 매도에 대한 압력이나 매수에 대한 압력이 지속이 됐을 때 구조적 반전이 있으면은 매수에 대한 플랜을 우리는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는 익스펜딩에 대한 구조도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패턴을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기다리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 있습니까? 더 많은 풀백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시장에서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가격이 점진적으로 더 낮아졌을 때 의미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하방에 대한 압력이 지속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풀백이 나왔을 때 디스카운트 레벨에서 시장에 대한 풀백이 강하게 회복되고 풀백에 대한 움직임에서 매수에 대한 구조가 여러 번 중첩이 됐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부에 대한 구조가 수렴을 통해서 트렌드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 이때 우리가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가격에 대한 구조가 여러 번 이탈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에 대한 돌파나 두 번째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매수에 대한 압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식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수렴에 대한 패턴을 통해서 트렌드가 돌파되는 시점에서 더 많은 매수 방향에 대한 거래를 빠르게 따라갈 수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한 주에 대한 플랜을 준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골드에 대한 차트를 보죠. 네, 최근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전쟁을 통해서 현재 금이 강한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거래 계획에서 이전에 대한 구조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매도로서 거래 기회가 발생하는지 지켜본다라는 언급을 했었죠. 특히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위치에서 리스크에 대한 엔트리 기회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또는 구조적 이탈이 발생하는지도 지켜봤어요. 현재 시가보다 높은 양봉에 대한 캔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전에 대한 구조는 돌파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매수에 대한 압력이 강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4시간에 대한 차트에서도 가격에 대한 구조를 보면은 매도에 대한 압력은 일시적으로 발생했지만 현재 이 트렌드에 대한 저항점보다 높은 위치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는 데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시간에 대한 차트를 보자. 1시간에 대한 차트를 보자마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음봉에 대한 캔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매도에 대한 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캔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즉각적인 매도에 대한 플랜을 들어가는 위치로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타임 프레임을 낮춰서 봅시다. 자, 시장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자, 먼저 1시간에 대한 캔들로서 리플레이를 보게 되면, 자, 이 구간에서 15분에 대한 캔들을 봅시다. 시장에 대한 구조가 여전히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네, 체인지 오브 캐릭터가 나오지 않은 상태고
스윙 구조에 대한 이탈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가질 수 있냐? 풀백이 발생했을 때 매수에 대한 압력을 통해서 여전히 상방에 대한 압력을 보여주거나 수렴에 대한 가능성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시장에서 깊은 풀백이 있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네, 스윙 저점에 대한 가격을 이탈하지 않았을 때 가격은 이 레벨에서 반응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전에 대한 구조를 테스트할 수 있음을 의미해요. 네, 그럴 때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먼저 시장이 깊은 풀백을 형성했을 때 이 구조에서 수렴을 통해서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반전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때 직전에 대한 구조를 돌파했을 때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오면은 그때 우리는 매도에 대한 숏포지션 플랜을 거래 계획을 가져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구간이죠. 시장에서 가격이 구조적으로 낮아졌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낮아졌을 때 의미가 있고 그 과정에서 리스크에 대한 엔트리, 즉 매도에 대한 캔들이 강하게 나왔을 때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한 시간 캔들에서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내부에 대한 구조에서는 여전히 가격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게 받쳐주고 있고 시장에서는 여기서 즉각적인 매수에 대한 압력이 지속적으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봅시다. 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로 가격이 흘러갔죠. 네, 가격이 이 구조에서 수렴을 통해서 한 번 더 고점을 돌파하고 가격은 여기서 거부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 뒤에 어떻게 움직임이 흘러갔는지 보세요. 자, 차트가 우리가 아까 말했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상승에 대한 압력, 매도에 대한 가격 거부, 그 다음에 어떤 움직임이죠? 네, 수렴에 대한 패턴이 나오는지를 지켜보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 수렴에 대한 가격 범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여전히 시장이 매수에 대한 압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시장이 여전히 높은 타임 프레임에 대한 가격 구조에 대한 레벨이나 낮은 타임 프레임에 대한 가격 구조에서 스윙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구조는 여전히 상방에 대한 압력이 조금 더 강하게 흘러가고 있고 이 구간에서 이제 통합 구간에 대한 움직임의 가능성을 두고 있다는 거죠. 시장은 이 구간을 여러 번 횡보에 대한 구조로서 작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즉각적인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것은 특히 좋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매도로서 이점이 있는 구간은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바로 횡보에 대한 구간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상승 실패가 있었을 때죠.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횡보를 했지만 상승에 대한 움직임에서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오거나 구조적으로 이탈이 나왔을 때 이 과정에서 풀백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이 제공되면 숏포지션에 대한 거래를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락에 대한 레벨은 첫 번째 타겟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골드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가져가는 자리는 가격에 대한 거부를 확인하고 트렌드에 대한 저항점을 다시 한 번 더 회귀하거나 수렴에 대한 구간의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만들어지는 수렴에 대한 방향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과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골드에서 굳이 우리가 숏포지션 플랜을 계획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 주에 대한 플랜을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크립토 시장으로 넘어가서 비트코인을 보죠. 자, 비트코인의 현재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시나리오 플랜 중에 일부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 고점에서에 대한 수렴 돌파가 없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깊은 풀백에 대한 움직임은 이전 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움직임에 있어서 매수에 대한 방향을 모멘텀을 여전히 잘 유지하고 있어요. 어떤 움직임입니까? 네, 내부에 대한 가격 구조가 점진적 고점을 높이며 상승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시장은 플랫 형태에 대한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거래 계획을 가질 때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수평적 하단에 위치했어요. 매도 압력이 나오거나 이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가격 회복이 있었을 때 트레이더들은 다시 한 번 더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익스펜딩에 대한 가격 구조나 또는 이후에 대한 가격에서 수렴에 대한 패턴으로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할 수 있는 자리가 어느 시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먼저 현재 위치에서에 대한 매수에 대한 이점은 없습니다. 가격에 있어서 우리가 매수로서 이점이 있는 구간은 매도에 대한 압력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이 나왔을 때 트렌드에 대한 수평적 레벨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 우리는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자, 따라서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에 대한 매수 거래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일간 차트보다 낮은 4시간에 대한 타임 프레임을 보면은 여전히 여기서는 매도에 대한 압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네,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올 수 있고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왔을 때 점진적으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구조적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이때 저점에서에 대한 매수 플랜이 아닌 가격에 대한 회복 이후에 우리는 시장에 대한 매수 플랜을 가져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이것 또한 우리가 저번 거래 계획에서도 언급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이때는 돌파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고요. 트렌드 상단에서 첫 번째 타겟을 설정하거나 트렌드를 돌파하면 더 많은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에 대한 이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만일의 시나리오 중에 가격에 대한 매도 압력이 정말 강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수렴을 통해서 더 많은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왔어요. 이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구조가 반응하지 못하고 매도에 대한 압력이 한 번 더 강하게 나오거나 수렴에 대한 형태가 트렌드에 대한 저항점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는 우리는 즉각적인 매수 플랜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여전히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남아있고 이전에 대한 지지선에서 저항점으로서 구조적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을 때 다음 우리가 매수로서 이점을 가지는 구간은 시장에서 깊은 풀백을 다시 한 번 더 형성하는 지점이나 일간 차트에서 거래량을 동반했던 지점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크립토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격을 관찰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행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다? 현재 위치에서 가격이 수렴을 통해서 이탈돼서 저점에 대한 가격을 테스트했을 때 이때는 로우 타임프레임에 대한 매수 가이드를 보여주거나 가격에 대한 구조적 회복을 통해서 수렴이 진행됐을 때 이탈되는 시점에서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시장이 깊은 풀백을 보여주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에 대한 수렴이 지속되었을 때를 이야기를 해봅시다. 가격이 내려오거나 올라가는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락 플래그에 대한 패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과정에서는 고점이나 저점에 대해서 수렴에 대한 패턴이 비교적 정확하게 흘러갑니다. 자, 이때 어디에서 우리가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보는 바와 같이 트렌드가 이탈되는 시점에서 매수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트렌드가 이탈되는 시점도 아닌 가격이 아예 올라갔을 때 거래로서 이점이 있어요. 이때는 트렌드에 대한 상단이 돌파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을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수렴 패턴에서 매도에 대한 패턴인 줄 알고 숏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계획했는데 급격한 매수 압력을 통해서 시장에 반대되는 주문을 보여줬을 때죠. 이때에 대한 전략은 매우 심플합니다. 트렌드에 대한 저항점을 돌파를 하고요. 시장에 매수에 대한 압력이 급격하게 형성이 됩니다. 이후에는 시장에서 작은 수렴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여기서 다음 움직임에 대한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금 더 공격적인 트레이드에 대한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수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포지션에 대한 진입과 최근에 대한 고점을 목표로 거래를 해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래로서 이점이 있는 구간은 가격이 수렴을 통해서 가격이 내려왔을 때 수평적 하단에 위치했을 때 거래의 이점이 있고, 만일에 가격이 수렴을 통해서 내려오지 않고 반대되는 움직임을 통해서 급격한 회복을 보여줬을 때는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 방향을 통해서 구조적 고점에 도달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딱 이 두 가지 플랜만 준비를 해보고 거래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지지했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래에 대한 이점은 최근 추세에 대한 상승 움직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충동적 움직임이 진행되는지를 지켜보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네, 이더리움에 대한 주간 차트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매수에 대한 압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간 차트에서는 지금 현재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시가보다 약간의 또한 높은 캔들로서 가격이 이전 구조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일간 차트에서 한 방향을 봤을 때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상승에 대해서 타이밍을 한번 놓쳤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가격에 대한 박스권을 상승 돌파했지만 구조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리스크를 통해서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승 타이밍을 한번 잃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대한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시장은 임펄스에 대한 충동적 움직임 이후에 우리는 통합 구간에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구간에 대한 상승 움직임이 지속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거래에 대한 이점이 있는 구간은 항상 동일합니다. 박스권에 대한 하단에 위치했을 때 매수에 대한 거래 이점이 있고, 최근 가격에 대해서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트렌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트렌드에 위치해 있어요. 자, 가격을 지우고 봅시다. 자, 이것은 하나에 대한 어센딩 채널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센딩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매수에 대한 이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트렌드 하단에 대해서 가격이 도달했을 때입니다. 자, 이 트렌드 하단에서 가격에 대해서 즉각적인 매수에 대한 플랜보다는요, 시장에서
매수에 대한 강세 캔들에 대한 양봉이 나왔을 때 거래에 대한 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하면 좋고요. 이런 거래에 대한 양봉 캔들이 트렌드 하단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매수 회복을 통해서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포지션에 대한 진입을 고려를 해볼 수 있어요. 이때 스탑을 짧게 설정할 수 있고요. 상승에 대한 목표는 다시 한번 더 직전에 대한 구조를 목표로 둘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캔들에서 양봉 캔들을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더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기회를 좀 더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트렌드를 깨고 급격한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즉각적인 포지션에 대한 진입 기회를 찾는 것보다 가격에 대한 내부 구조에서 가격 반응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모멘텀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자, 시장이 급격하게 회복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구조적으로 가격이 고점이나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일 때 여러분들은 매수에 대한 플랜을 이전 구조가 돌파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전 저점에 대한 구조가 크게 돌파되지 않는 시점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어요. 이때 상승에 대한 목표는 다시 한번 더 직전에 대한 고점을 목표로 둘 수 있습니다. 이때 가격은 최근 가격에 대해서 체인지 오브 캐릭처가 발생하는 시점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내부에 대한 구조에서 여러 번 고점이나 저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가격에 대한 풀백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다. 이때는 트렌드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유동성에 대한 확보와 그 이후에 대한 풀백에서에 대한 매수 거래, 시장 구조에 대한 돌파와 여러 번 가격 구조에 대한 돌파 이후의 풀백에서에 대한 매수 거래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이점이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트렌드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수평적 움직임과는 달라요. 우리가 수평적 움직임에서는 박스권에 대한 거래 계획을 유지를 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트렌드에 대한 레벨을 이탈하면서 더 많은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왔을 때입니다.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왔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래에 대한 이점은 최근 가장 낮았던 저점 레벨에 위치해 있어요. 자, 이때는 어떤 움직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즉각적인 매수 플랜을 고려하지 않아요. 가격은 트렌드가 이탈되거나 더 많은 수렴을 통해서 매도에 대한 압력이 지속되었을 때 이전 레벨에 도달할 수 있겠죠. 이때는 구조적으로 강한 매도에 대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구조가 완전한 상승 돌파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대한 풀백이 나왔을 때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매수 가이드에 대한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차트를 한 번 더 작도를 해봅시다. 가격이 강한 하방 압력을 보여주고요. 구조적으로 낮아집니다. 이때는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하지 않고요. 시장은 더 많은 수렴이나 방향을 통해서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매수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세요. 올라가는 것을 반드시 기다리고 우리가 이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풀백이 있을 때 또는 구조적으로 횡보에 대한 구조를 형성했을 때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항상 하락한 차트에서 거래하지 않습니다. 저점에서도 거래를 하지 않고 그 과정 이후에 대한 움직임이나 풀백이 발생하는 움직임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에 대한 시나리오 두 가지를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매도 압력을 통해서 시장에서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있죠? 바로 수렴에 대한 패턴을 통해서 반대되는 움직임의 상승이 진행됐을 때 사실 이 과정에 대한 패턴은 여러분들이 과거에서도 이미 겪었을 만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언제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겪어볼 수 있죠? 시장에 대한 구조적 움직임을 통해서 차트를 봤을 때 수렴에 대한 패턴에서 매도 압력이 느껴지는 패턴에서 반대되는 추세가 나오는 구조들이 있어요. 자, 시장에서 제가 그 패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죠. 자, 리플레이를 봅시다. 아이고. 자, 이 구간입니다. 리플레이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시장에서 동일한 패턴이죠.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상승 돌파했지만 매도 압력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줍니까?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구간에서는 공포에 대한 움직임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가격을 관찰을 해야 되고 시장이 여전히 매수에 대한 우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임프레임을 낮춰서 4시간이나 1시간 차트로 가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들의 대부분 이 차트를 봤을 때 시장에서는 강한 매도에 대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공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이 차트가 더 많은 매도를 통해서 하방에 대한 압력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요. 물론 이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구조를 깼을 때 우리가 이점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매수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거래를 하지 않고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도 가지지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따라가고 있는 거래에서 첫 번째 상승에 대한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매수에 대한 플랜을 가지는 자리는 앞서 설명했듯이 박스권 하단에 도달했을 때 로우 타임프레임에 대한 매수 가이드를 선택하는 전략이 기본적으로 있죠. 근데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상승 돌파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움직임이 발생을 해요. 자, 어떤 움직임이죠? 수렴에 대한 방향과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오죠. 우리는 하락 플래그에 대한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이 나오는 것이 아닌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어떤 플랜을 따를 것인가. 이거는 앞서 비트코인에서도 설명했던 예시와 동일합니다. 시장이 상승 돌파하고 수렴을 통해서 이 작은 수렴에서 매수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어요. 가격에 대한 범위가 형성이 됩니다. 즉 이 패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락 플래그에 대한 패턴은 반드시 매도에 대한 패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대해서 축적된 움직임, 수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렴에서 매도로서 진행돼야 될 패턴이 반대되는 움직임으로서 추세가 났을 때 우리는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매수에 대한 상방 압력을 가져갈 수 있어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때 실제 이 차트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가격을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자, 시장에 대한 구조가 더 지속이 됩니다. 여기서도 작은 수렴에 대한 방향이 있었고 여기서 고가에 대한 수렴이 없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풀백이 되고 또 한 번 더 큰 수렴에 대한 패턴으로 발전이 돼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돌파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돌파가 됐을 때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돌파가 된 이후에 가격에 대한 구조에서 거래를 하는 것을 항상 목적으로 해요. 항상 수렴이나 패턴이 만들어진 이후에 거래에 대한 계획을 가진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 수렴은 우리가 가격에 있어서 관찰하는 위치 중 하나일 뿐입니다. 타임프레임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상승 돌파 후 수렴에 대한 구조에서 시장이 매수에 대한 플랜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자, 이것을 오늘날에 대한 차트로서 가져오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매도에 대한 압박 패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패턴에 대한 움직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1시간에 대한 차트를 볼게요. 우리가 이 차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수렴 패턴이 나왔을 때, 자, 강한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오고 강한 어떤 수렴 패턴이 나왔을 때, 이 구간이죠. 중요한 거는 어느 위치에서냐, 가격이 돌파된 이후에 이 구간에서에 대한 수렴 패턴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에 대한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내려오고 풀백을 주고 하락하고 다시 한 번 더 수렴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어떤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는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는 패턴으로 시장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때 섣부르게 단정 짓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충분한 관찰을 반드시 이행하면 좋고요. 따라서 이 구간에서 만일에 가격이 내리거나 오르는 패턴을 통해서 구조적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하거나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여러분들은 지지와 저항점을 통해서 어떤 수렴에 대한 패턴을 반드시 식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수렴에 대한 패턴이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매도에 대한 패턴으로 반드시 이행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격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시장이 풀백이 발생을 빠르게 한다든지 트렌드에 대한 저항을 돌파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저항을 돌파했을 때 우리는 가격이 여기까지 다시 내려와서 매수 거래를 할 거라는 관점보다 가격이 수렴을 통해서 더 많은 상승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에서는 강한 상방 압력이 나왔고 구조적 돌파가 있었으며 추세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소강 상태인 통합 구간이 만들어지죠. 이 통합 구간이 다시 한번 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지속할 수 있는 움직임을 마련해 줍니다. 이때 시장에 대한 단기 목표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직전 구조에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빠른 회복에 대한 움직임이죠. 현재 차트에서 만일에 매수에 대한 압력이 빠르게 나온다고 하면 가장 베스트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앞서 말했던 우리는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플랜을 유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주 플랜을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XRP에 대한 차트를 보죠.
네, 현재 XRP에 대한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여러 번 가격에 대한 휩소나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가격에 대한 수렴을 통해서 저항을 돌파하고 다시 한 번 더 시장은 점진적 구조에 대한 움직임에 이전 레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일간 차트 스윙 구조는 여전히 매수에 대한 압력이 강하게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에 대한 이점이 있는 구간을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내부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죠. 가격에 대한 구조가 어떻습니까?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구조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익스펜딩에 대한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구조적 움직임에 있어서 가격이 더 진행될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스윙 저점, 일간 차트의 스윙 저점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에 대한 거래기가 있을 때 롱 포지션에 대한 거래 이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매수 가이드를 따르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좋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에 대한 구조를 먼저 차트를 4시간 차트로 봅시다. 최근에 매도에 대한 압력이 정말 강하게 나왔습니다. 어떤 움직임이 있죠? 매도 압력 다음에 통합 구간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죠. 네, 이것은 XRP나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전부 다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여기서 우리의 매수에 대한 이점이 있는 구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전 구조에 대한 가격에서 포지션에 대한 움직임이 거부를 보였을 때 다시 한 번 더 상방에 대한 압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요. 이때는 익스펜딩에 대한 구조로서도 우리가 충분히 해석을 해볼 수 있고,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매수에 대한 거래 이점으로서 좀 더 빠른 이점을 보여주는 자리는 어디 있죠? 이건 이더리움과 동일합니다. 시장에 대한 수렴을 통해서 저항을 돌파했을 때 그 이후에 대한 가격 풀백에서 시장에서 더 많은 매수에 대한 이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저점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를 좀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더 비쌀 때 더 많이 갈 수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시장이 수렴에 대한 패턴으로서 가격이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수렴에서는 가격에 대한 관찰을, 수렴에 대해서 저항선을 돌파하고 수렴을 했을 때는 이 구간에서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지점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이 구간에서 높은 손익비에 대한 거래가 이거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동일선상에 대한 고점 레벨은 가격에 있어서 돌파됐을 때 더 많은 시장가 주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 구조에 대한 레벨을 타겟으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거래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움직임의 기회를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내부에 대한 가격 구조에 대한 돌파나 현재 1시간 차트에서 구조적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죠. 이 과정에서 이 구조, 직전에 대한 구조가 완전히 돌파됐을 때 풀백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가지거나, 또는 오늘 여러분들이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현재 진행 중인 내부에 대한 가격 구조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거래에 대한 계획을 가져가 볼 수 있어요.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는 과정에서 수렴에 대한 패턴이나 어떤 지속적인 움직임에 대한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시장이 이전 구조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내부에 대한 가격 구조, 자, 이거는 지금 1시간에 대한 차트인데요. 이것보다 더 낮은 타임 프레임을 이야기를 해봅시다. 5분봉을 볼까요? 자, 5분봉에서 가격 구조는 어떻습니까? 하락하는 추세, 고점을 낮추고 있죠. 이 과정에서 직전 구조를 현재 돌파하는 차트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시장에 대한 구조가 수렴을 통해서 돌파를 하거나 그 다음에 풀백이 나왔을 때 딜링 레인지에 대한 가격을 설정하고 디스카운트에 대한 레벨에서 내부 구조에 대한 반전이 있을 때 매수에 대한 플랜을 한 번 더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지점이 있고 조금 더 적극적인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네, 가격이 수렴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상승이 한 번 더 나오거나 풀백에 대한 움직임에서 수렴에 대한 패턴을 만들어줬을 때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좀 더 빠른 매수에 대한 방향을 추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거는 저점에서에 대한 거래가 아니라 최소한의 가격이 현재 진행 중인 구조에서도 높아진 이후에 대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면서 한 주 플랜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추세가 나오기 전이죠. 네, 우리가 현재 이 차트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시장에 대한 구조가 여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매수에 대한 플랜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이것을 참고하면서 거래에 대한 계획을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실제 차트를 바탕으로 돌파 되돌림 구역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를 실전 트레이딩 전략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여러분의 트레이딩에 명확한 기준과 방향성을 더해주고 한 주를 더욱 전략적으로 준비하는데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최근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는 시기일수록 정확한 진입 타이밍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손절 기준과 포지션 크기를 설정하는 것, 그 다음에 시나리오, 즉 예측이 틀릴 경우에 감안한 그 다음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별 전략,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럴 때 계좌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블랙스완 이벤트들은 항상 시장에서 급격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항상 시나리오와 트레이드 관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시장에 너무 많은 자본을 노출시키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1%를 항상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팔콘 트레이딩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시장을 꿰투는 시선과 실전에 강한 전략 그리고 리스크 관리 중심의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와 변동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전략적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계좌에 일괄된 성과와 확신이 함께하길 바라며 곧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